안녕하세요. 투리쌤입니다. 오늘은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내용이 조금 많죠? 오랜만에 진짜 많네요. 어떤 거 있냐? 건강 증진, 질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 운동, 금연, 약물 사용, 예방 접종, 계절에 따라 주의해야 될 거, 성생활, 수면까지 하나씩 다 보고 복습은 따로 안 할게요. 첫 번째 영양 문제입니다. 우리 영양 문제, 미각과 후각이 크게 저하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념이 자꾸 많아져요. 단맛과 짠맛 어떻게 되죠? 기능이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자꾸 음식이 달고 짜지죠. 그렇게 되면 고혈압, 심장병 등이 악화될 수 있고요. 시력 저하로 유통기한을 잃기 어려워 상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또한 청력이 저하돼서 사회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고독감, 외로움 등으로 인해 음식 섭취가 줄어들어서요. 영양 부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치매 분비가 어때요?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음식을 씹고 삼키는 능력 또한 저하됩니다. 포만감을 일찍 느끼고 복부 폐만감과 식욕 부진이 생깁니다. 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위축. 소화액 분비는 감소. 소화 및 흡수 기능이 떨어집니다. 활동량이 감소되고요. 칼슘 섭취 및 흡수 감소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칼슘 뭐랑 먹어라? 칼디, 비타민 D랑 먹어라. 그러면 흡수를 높일 수 있다. 만성질환에 걸린 노인은요, 치료 시기로 인해서 식욕이 떨어져 영양 부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치료 시기 맛이 없겠죠. 치아가 없거나 의치가 맞지 않으면 또 음식을 씹기 어려워져요. 그러면 음식 섭취에 어려움이 생겨서 영양 부족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수분량 어때요? 감소하죠. 또한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돼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탈수가 발생할 수 있다. 빨간색이네요. 책에서도.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로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반대로 식욕이 없어져 음식을 적게 섭취하는 영양상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노인분들은 이런 상황을 많이 겪죠. 그래가지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식욕이 줄어들어서 영양 결핍이 초래될 수 있고요. 또 영양 섭취가 불량할 수 있을 때 언제예요? 독거 노인이나 사회적 고립된 노인이 또 영양 섭취가 불량할 수 있죠. 영양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볼게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한 칼로리 섭취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요. 하루에 몇 끼 먹어야 되죠? 똑같아요. 3끼 드시면 됩니다. 1일당 단백질 필요량은 쉬워요. 1kg당 1g이에요. 40kg면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40g인 거겠죠. 여기서 동물성 단백질은 체중 1kg당 0.5에서 0.6g인데요. 동물성 단백질은 총 단백질 양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동물성 단백질로 먹어라 하네요. 동물성 지방은 안 좋고요. 단백질은 좋아요. 동물성 단백질은 총 단백질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채워라. 칼슘은 우유로 보충하고요. 우유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으면 좋을까요? 우유가 뭐라 그랬죠? 칼슘. 그러면 칼D죠. 비타민 D랑 먹으면 어떻게 될 수 있죠? 흡수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좋은데 동물성 지방은 어때요? 안 돼요. 섭취를 줄이세요. 지방입니다. 지방 줄여라. 동물성은. 염분 섭취는 어떻게 해라? 또 줄여라. 왜? 심장병, 고혈압 이런 거 많잖아요. 그 다음에 콩과 유제품은 어떻게 먹을까요? 매일 드시는 거예요. 매일. 물은 어떻게 해라? 충분히 마셔라. 근데 이 충분인데요. 금기해야 될 사람도 있죠. 더 많이 마셔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뒤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해조, 버섯, 채소, 과일류도 자주 먹도록 하면 좋다고 합니다.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에 대해서는 또 따로 나와 있죠. 균형 잡힌 식사를 위해 매끼 6가지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십시오. 끼니마다 매끼에 6가지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라고 나와 있어요. 채소,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요. 짠 음식을 덜 먹고 어떤 음식? 탄 음식. 맞아요. 암 왜 생긴다 그랬어요? 염장류, 탄 거 이런 거 먹으면 생긴다 그랬죠. 짠 음식과 탄 음식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짠 음식 어떻게 덜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조리해야 덜 짤까요? 우리 음식 간할 때 뜨거울 때 간을 하면 간이 잘 봐져요? 아 뜨거 하면서 이게 짠지 단지 잘 헷갈리죠? 음식을 조리할 때는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말아야 되고요. 국물을 만들 때 마른 새우, 멸치, 표고버섯 등을 사용하면 감칠맛이 나서 소금을 덜 넣어도 되겠죠. 또한 배추김치, 간장, 된장, 라면, 고추장, 총각김치를 통해 소금을 어때요? 많이 섭취할 수 있죠. 그런 거 먹으면.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질병이 있어요. 수분은 어떻게 먹으라 그랬어요? 충분히 섭취하시는데요. 제한해야 되는 질병은 뭐냐? 간경화, 신부전, 신부전, 부신기능저하증, 심한 갑상선 기능저하증입니다. 간경화는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각 장기에 고루 배분되지 못하고 혈액에 남아 혈액 속에 수분 함유량이 높아져요. 우리 간경화 심하신 들 보면 복수 찬다고 해가지고 배가 볼록하거든요. 그분 간경화 있어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심부전은요, 우리 심장에 들어온 혈액 많으면 심장 어때요?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요분들도 물을 하루에 얼만큼? 2리터 내로 마셔야 됩니다. 신부전증 뭐예요? 콩팥이죠. 우리 신장이라고 부르는 데예요.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만들어내죠. 근데 여기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어떻겠어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죠. 갈증이 날 때만 의사가 권고한 양의 물을 마셔야 돼요. 신부전증이요. 그 다음에 부신기능 저하증이에요. 수분과 염분의 원활한 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신부종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물을 많이 마시면 수분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 아시면 또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자, 염증성 비뇨기 질환, 요로간염, 방광염, 이럴 때는 물 많이 마셔가지고요, 배출해내시면 돼요. 또 폐렴, 기관지염, 염증이죠. 호흡기를 통한 수분 배출이 늘어나므로 충분히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 감기 같은 거 걸려도 물 따뜻한 거 많이 마시라고 하죠. 그다음에 고혈압, 협심증입니다. 이거는 혈액 속 수분이 부족하면요, 혈액 점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서 혈액 흐름에 지장을 받겠죠. 그래서 고혈압, 협심증일 때는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아까 심부전, 심장의 부전과 협심증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협심증, 혈전이나 지방이 혈관복에 들러붙어 하루 최소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십니다. 당뇨병, 어때요? 피에 뭐가 많다 그랬죠? 당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신부전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대상자는 물을 자주 마셔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돼요. 우리가 질병을 좀 배웠기 때문에 요로 해서 요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뇨병인데 신부전이 있으면 어때요? 아까 신부전, 신장에 부담 가면 안 된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물을 마시면 어때요? 안 되죠. 하지만 신부전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대상자는 물을 자주 마셔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으로 옳은 것은 당뇨병 나오면 맞습니다. 하지만 신부전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은 아니겠죠.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질환을 충분히 외워두시면 위에 제한해야 되는 거는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심장 근육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 펑펑 힘을 내야 되는데 그 두꺼워져서 힘을 잘 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탄력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이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게 됐죠. 그래서 쉽게 피곤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요. 그죠? 폐 조직의 탄력성 감소, 흉곽의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찹니다. 쉽게 숨 차면 또 그만하고 싶어요.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겨요. 하다가 안 되면 또 하기 싫어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지고 시력이 감퇴되어 넘어질 위험이 자꾸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또 시간과 비용의 낭비라는 생각, 운동에 대한 두려움, 낙상에 대한 두려움, 우울,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상태가 운동을 방해합니다.
그럼 우리 계속 운동하라고 나왔죠.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떤 옷 입고?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어떻게 하는? 흡수하는 옷. 땀복을 입고 운동을 한다. 아니에요. 땀을 잘 흡수해주는 옷을 입어야 돼요. 젊은 사람도 똑같죠? 낮은 수준의 운동으로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서? 상태를 보면서. 지금 낮은 운동하고 있는데 조금 힘들어해요. 그럼 강도를 올릴 필요가 없죠. 괜찮으면 강도를 올리면서 운동하시면 되고요.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똑같은 말이죠. 증가시킵니다.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휴식 없이 계속한다 나오면 틀려요. 중간에 어떻게? 충분히 휴식하셔야 돼요. 힘듭니다. 아까 노인이라 그랬죠.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을 하십니다.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동작은 넘어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어떤 운동이냐? 태권도, 탁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정시에 심박독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갑자기 멈추지 말고 안정시에 심박독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수면 문제 있어요. 뭐 어떤 거예요? 수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자주 깨는 거. 또 잠드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수면 문제예요. 적당하게 있으면 잠이 와야 되는데 잠자기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수면 양이 줄어든 거, 또 낮 시간에 졸림증이 있는 것 또한 수면 문제입니다. 낮 시간이 너무 졸려해요. 그럼 당연히 밤에 잠이 덜 오겠죠. 자, 우리는 수면 관리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난다. 낮잠은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 자지 말아야 되겠죠. 공복감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라?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이거 중요합니다. 대상자가 공복감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 홍차를 준다, 녹차를 준다, 커피를 마시게 한다. 이 카페인 나오는 거는 다 아니고요. 뭐가 맞냐?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입니다. 공복감으로 잠이 오지 않아 밥을 차려 주었다도 아니죠. 공복감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왜 자꾸 말해? 중요하니까요. 그죠? 따뜻한 우유 체크해 주세요. 수면제나 진정제를 장기 복용하지 않는다. 장기 복용하면 오히려 자꾸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한다. 운동하고 나면 조금 더 피곤해서 잠이 잘 오겠죠? 함께 자는 사람이 수면에 방해가 되면 함께 자는 사람 막 코 골고 막 몸 뒤척뒤척거려서 더 힘들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면 문제 이런 게 해결될 때까지 그 사람이랑 어떻게 해요? 다른 방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성생활입니다. 노인이 되면 성적 욕구가 사라집니까? 아니라고 했죠. 우리 앞 시간에 배웠듯이 여성분들도 뭐 분비물 탄력성 뭐 이런 게 다 감소돼 가지고 성교시의 통증은 어때요? 증가하는데 성적 욕구는 떨어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 문제는 뭐 왜 생기냐? 배우자 중 한 사람이나 아니면 부부 모두가 질병이 있을 때 성 기능이 감소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어떤 병? 당뇨병 있으면요, 발기부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남자분 경우이겠죠? 또 관절염 있으면 어때요? 아프잖아요. 그죠? 성적 활동을 방해하고 관절염에 쓰이는 통증약 있죠. 항염증약. 그런 것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과도한 알코올도 어때요? 발기지연이 된다고 합니다. 뇌졸중은 어때요? 뇌출혈이나 또 뭐 있다 그랬죠? 뇌경색은 낫고 나면 성생활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심장마비를 경험한 노인은요, 주치의랑 상의하시래요. 뇌졸중, 왔다 가면 괜찮은데, 심장마비는요, 상의하시래요. 뇌졸중은 가능하고요. 또한 자궁저출, 유방절제술, 전립선 절제술 이런 거 하신 분들은요, 심리적으로는 뭐 덜 여자 같다? 덜 남성답다? 뭐 느낄 수 있지만 성 기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해요.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궁적출, 유방절제술, 성 기능에 변화가 있다? 아니요, 없다. 전립선 절제술, 성 기능에 변화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요거는 심리적인 문제만 있죠. 실제로 성 기능에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투여, 약물 변경 등이 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일부 항파킨슨제는 성적 욕구는 높여준대요. 뭐를 높여준다고요? 욕구. 하고 싶은 감정은 늘려지는데요. 수행 능력까지 높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책에 나와 있네요. 욕구는 높여주지만 수행 능력까지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약물 사용인데요. 노인의 약물 관련 특징이 있어요. 노인은 여러 만성질환으로 약 하나면 돼요? 아니요. 많은 약물 복용하고 계시고요. 노인이 되면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고 불편한 증상에 대해 인내심이 부족해져 약물에 의존해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향이 강해집니다. 불편한 증상, 호소를 많이 한다 그랬죠. 통증은 어때요? 반응은 떨어지는데 통증에 대한 호소는 늘어난다고 했죠. 불편한 증상에 대한 인내심이 부족해져 약물에 의존해 질병을 치유하려는 성격이 강해진다. 앞에서 노인의 특성을 아니까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감소해서요. 약물의 흡수가 줄어들어요. 또한 약물이 흡수되는 부위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면 어때요? 약물의 효과가 늦게 나타나죠. 늦게 나타나는 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인내심 부족해서 또 드시죠. 시간에 맞춰서 안 드시고. 그러면 되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빨간색입니다. 배웠죠?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 감소해요. 순환 혈류 내 약물이 축적돼요. 신장이 안 좋으면 약물이 축적돼서 약물 중독 위험이 증가한다고 들었습니다. 해독은 간에서 하고요. 중독은 신장이에요. 약물이 축적돼요. 빨리 빼내주지를 못하죠. 약의 상표나 지시사항을 읽을 수 있는 능력과 지시사항을 이해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약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 약물을 어떻게 사용해요?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글씨 작고 막 여러 마리 쓰면 헷갈려요. 어른들은 더 힘들다. 입니다. 투약에 대한 부적절한 지식은 노인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약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약물의 사용 원칙입니다. 약을 먹는데요. 약을 먹으면서 약의 부작용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질병 때문에 있는 건지 약의 부작용이 있는 건지 확인해야 돼요. 이 약 먹으니까 막 간지럽네? 그러면 이거 부작용이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비상약은 상시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세요. 우리 편의점에서도 팔죠, 요즘에. 감기약, 소화제 이런 것들요.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도록 하고요. 다른 사람 약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증상이 같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약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 가지고 있는 질환이 많을 수도 있고요. 젊은 사람들도 그래요. 다른 사람 약 먹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약물에 대한 최근 기록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먹는 약 어떻다 그랬어요? 많다 그랬죠? 자기도 다 외우지 못해요. 최근 기록 가지고 있다가 다른 병원이나 갈 때 가지고 가셔가지고 보여주셔야 돼요. 나 요런 약 먹고 있다. 그러면 그거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가지고 약을 처방해 주실 거예요. 약물 사용 방법 앞에 뭐예요? 별표입니다. 중요합니다. 복용하던 약을 누구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됩니까? 의사가 처방해 주셨죠? 의사 처방 없이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약을 술과 함께 복용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술과 함께 복용하시면요.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증상이 비슷해도 남의 약은 드시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단골병원과 약국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단골 아니더라도 가지고 다니는 처방전 보여주시면 되겠지만, 한 곳만 이용하시면 거기 처방 기록이 다 남아있겠죠.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신 약을 바로 복용하는 거예요. 이전에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먹는 게 아니고요. 지금 증상에 맞춰서 약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지어간 약을 오늘 이후로부터 드시는 거예요. 전에 거 먹는 거 아니고요. 내가 감기가 있어가지고 약을 받아 먹었어요. 새 알 받아 먹었는데
요번에는 좀 나았더니 2알 주셨어요. 그러면 요 3알 먹던 거 다 먹고 2알 먹어야지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요 2알 드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2알 먹다가 오늘부터 3알로 바뀔 수도 있죠.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근데 이거 먹다가 이거 먹고 이러는 거 아니고요. 요 끝난 시점에서 내가 오늘 약지면요. 오늘 약진 거 먹으시고 전에 약은 드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이전 처방약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은 의사하고 상의하시면 됩니다. 약 복용 시간을 준수하세요. 약은 먹다 보면은 식전에 먹는 거, 식후에 먹는 거, 뭐 식사 중 먹는 거 여러 가지 약이 있거든요. 그런 약 복용 시간을 준수하시는 거예요. 약물의 종류별 복용 시간이 있거든요. 식후에 먹어야 되는 거는 우리 보통 식후 30분에 약 많이 먹으라 하잖아요. 위장 장애를 줄여주는 대부분의 약들이에요. 우리가 식사하고 그 다음에 약 넣으면 위가 좀 덜 힘들겠죠. 식전에 먹는 거는 뭐가 있냐면요. 일부 당뇨약이에요. 어떤 약은 식후에 먹고요. 당뇨약 보면 어떤 약은 또 식전에 먹으라고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위장관 운동 조절제. 밥 먹기 전에 조절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식전이고요. 갑상선 호르몬제. 식전입니다. 외워두세요. 호르몬제. 식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제.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 이거는 칼슘제 철분제인데요. 외우기 쉬워요. 왜 외우기 쉽냐? 칼슘이랑 뭐 먹으라 그랬어요? 비타민 D 먹으라 그랬죠. 그러면 칼, D, 철분제는 뭐예요? 빈혈일 때 먼저 빈철C 외웠죠. 그러면 철분제는 비타민 C랑 먹는다.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흡수가 높아진다 했죠. 식사 중 같이 먹거나 식사 직후에 바로 먹어라. 칼슘제, 철분제 뭐랑 같이 먹어라 한 거 있다. 2개. 그죠? 그러면 식사 중이나 직후에 먹어라. 이렇게 외워두시면 쉽게 외워지겠죠. 식전은 당뇨약이랑 일부 당뇨약이랑 운동 조절하는 거랑 갑상선 호르몬제가 있더라. 그럼 우리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복용해도 될까요? 막 우유, 커피 이런 거랑 먹으면 맛있겠죠? 안 됩니다. 이런 것과 복용하시면 약 흡수에 방해를 일으켜요. 그러면 약 어떻게 먹으라고요? 미지근한 물 1컵과 복용하십시오. 또한 자몽 주스랑 먹으면 특히 안 된다 하거든요. 고혈압과 고지혈증 부작용이 증가한대요.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특히 자몽 주스랑 복용하면 안 된다 하고요. 철분제 먹을 때는 뭐랑 먹어라 계속 나오죠. 비타민 C입니다. 빈철C. 철분 흡수를 높여주고요. 약을 쪼개서 복용하면 되나요? 막 갈아서 분쇄해서 복용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어떤 약은 쪼갤 수 있어요. 어떤 약에 보면은 이렇게 분할선이 있는 약이 있거든요. 이런 약은 분할하셔도 됩니다. 이렇게도 돼 있는 거 있고요. 뭐 이렇게도 돼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요건 4조각 낼 수 있겠죠? 그럼 요건 2조각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상자가 약을 삼키기 힘들어해요. 그러면 아무 약이나 그럼 쪼개서 주면 됩니까? 우리 배웠죠? 쪼개면 돼요. 분할선이 있는 건 쪼개도 되지만 분할선이 없어요. 막 민질민질하게 코팅이 돼 있어요. 그런 약을 막 빻고 갈아서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약은 처방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약 복용 시간을 잊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난 즉시 복용하시면 돼요. 깜빡했다. 즉시 복용하세요. 다음 복용 시간에 가까워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음 시간에 그냥 복용하세요. 생각나더라도 너무 늦게 생각난 거 있죠? 이거 12시에 먹어야 되는 약인데 5시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5시에 드시면 돼요? 5시엔 드시면 안 돼요. 왜? 다음에 또 6시에 약이 있대요. 그럴 때는 그냥 다음 시간에 복용하시고요. 막 12시에 약 먹어야 되는데 2시에 생각났어요. 그러면 즉시 복용하시는 겁니다. 또한 약을 이 시간에 6시에 그럼 2배로 먹으면 되겠지. 아까 못 먹은 약까지 2배로 먹으면 되겠지. 안 돼요. 절대로 2배 용량을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식품 있죠? 이런 거 먹을 때도 의사, 약사와 상의 후 건강식품 복용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많이 드시는 거 있죠? 인삼, 홍삼 이런 건강식품 드실 때 고혈압약, 항혈소판 제제랑 먹으면요. 혈압은 상승하고요. 약효가 광인된대요.
그다음에 오메가3 우리 혈액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잘 통하게 해준다 했죠. 이거를 혈액 응고 억제제랑 같이 먹으면요 또 약효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응고되지 말고 잘 흐르는 약 먹고 있는데 거기다 더 잘 흘러라 하면은 약효가 과잉돼요. 이러면은 어때요? 출혈될 수 있겠죠. 멍 쉽게 들 수 있겠죠. 프로바이오틱스를 항생제랑 먹으면요 항생제 약효가 감소됩니다. 우리 아파서 항생제 먹을 때 프로바이오틱스 뭐가 있죠? 주로 우리 유산균제제 많죠. 이런 거 같이 먹으면요 약효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알로에를 이뇨제랑 먹으면 칼륨이 결핍돼요. 감마리놀레산을 항혈전제랑 먹으면 약효가 과잉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건강해지려고 먹는 건데요. 지병이 있어가지고 먹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상담하고 드셔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금연은 질환을 배울 때 계속 나왔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나쁜 게 정말 많죠. 이거 중독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금연이죠. 또한 금연하시는 분들 정말 나쁜 게 있어요. 직접 흡연하지 않아도 남의 담배 피우는 연기를 맡게 돼도요. 흡연이에요. 그래서 우리 담배 피우시는 분들 금연하셔야 됩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언제라도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래요. 심지어 오랫동안 피웠던 담배를 잠깐 끊는 것만으로도 노인의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대요. 노인의 손상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데 젊으신 분은 어떻겠어요? 더 좋겠죠. 현재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노인은 어떻게 해요? 특히 금연해야 됩니다. 이거 책에 나와 있는데 너무 좋아서 형광펜 쫙 껐잖아요. 그죠? 음주예요. 음주는 예전에는 뭐 술은 하루 2잔 이내로 마시기 막 이랬는데 암 예방을 위해서는 한두 잔의 술도 피한다예요. 그러면 어떻다? 먹지 말라는 거죠. 또한 술을 끊을 때는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술 안 마시겠어. 근데 이런 공포를 하는 건 어떤 때가 좋다. 기념일, 이삿날, 새해 등으로 선택해서요. 기억에 쉽게 남기게 해야 돼요. 우리 예방접종 언제 해야 되냐? 인플루엔자 나왔어요. 뭐죠? 독감이죠. 독감은 매년 1회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한다라고 앞에서 한 2번 정도 반복한 것 같네요. 또한 파상풍 디프테리아 100일에 나왔어요. 이거 1차 접종은 이렇게 접종하고요. 이후 몇 년마다 이게 중요해요. 10년마다입니다. 10년마다 추가 접종하는 건요. 파상풍 디프테리아예요. 10년마다 접종하는 거는요. 파상풍하고 디프테리아입니다. 또한 폐렴구균은요. 50에서 64세는 위험군에 대해 1회에서 2회 접종하고요. 65세 이상은 몇 회요? 1회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 요거는 요즘 젊은 분들로 또 많이 맞고 있어요. 50에서 64세 1회고요. 65세도 1회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반드시 뭐 맞아야 된다고요?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대상포진, 파상풍,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거 뭐예요? 100일에 요거 빠지고 다 나왔죠. 우리 노인분들은 특히 한여름과 한겨울에 생활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름은 뭐예요? 더운 거 폭염 있죠? 선풍기 막 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에 주의하셔야 되냐? 열사병에 주의하셔야 돼요. 열. 더울 때 나는 거 맞죠? 현기증, 메스꺼움, 구토, 근육경련 뭐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해라?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요. 시원한 물이나 음료수를 천천히 마시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 선풍기 어떻게 쉬어야 되죠? 환기가 잘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커튼 등으로 햇빛을 가리시면 됩니다. 폭염일 때는 야외 활동이나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한낮에는 외출이나 논밭일, 비닐하우스 작업 등을 상겨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헐렁한 옷차림에 뭐 하셔야 돼요? 챙이 넓은 모자와 물을 휴대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겨울에는요, 우리 어르신들 뇌졸중 생기기 쉽고요. 또 어때요? 넘어지기 쉽죠? 그러면은 골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뇌졸중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외보다는 실내 운동하시고요. 만약에 운동 가신다면 새벽보다는 낮 시간을 이용하세요. 술을 많이 마신 다음 날에 아침에 가급적 외출하지 마세요.
따뜻하게 해서 나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뭐 양말, 신발, 장갑, 방한 모자 뭐 이런 거를 하고 나가셔야 되겠죠. 골절 예방하시려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어때요?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시고요. 우리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걸으면 돼요? 안 되죠. 손은 바깥으로 걷고 추우면 뭐 해요? 아까 따뜻하게 해서 장갑 끼고 나가시면 되고요. 움직임이 둔한 옷은 피하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습니다. 평소에 또한 근력 강화 운동을 해서요,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책을 봐가면서 많이 공부한 시간이에요. 힘들진 않으셨어요? 조금 힘드셨죠? 그래도 우리 앞에서 어때요? 배운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외울 부분도 조금 적고 복습하는 기회도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요양보호 강론에 진짜로 들어갈 거고요.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